안녕하세요. 이서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깃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깃은 형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인데 일단 기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를 만들던 리눅스 토르바이스가 코드의 버전 관리를 위해 만든 것이 깃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얼마 안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벌써 2005년부터니까 17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버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VCS라고 하는데 이 이하의 그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배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은 기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VN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산형이 왜 좋은지, 집중형이 왜 나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산형이다, 뭐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깃만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비교 상대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 오래전에 깃이 처음 나왔을 때 또는 깃을 우리가 사용하는 뭐 2010년대 초반쯤에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배웠었지만 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깃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 VCS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생성하면 뭐 문서도 그러겠지만 변경 사항이 생겨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을 추가하게 되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 추가할 때마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 의미가 있을 때 버전을 추가해 나가서 이러한 변경 사항들 그렇죠? 알파면 알파, 베타 이런 이때 버전과 이때 버전을 구분하고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버전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을 여기라고 해볼게요. 버전 관리 시스템의 역할은 첫 번째, 현재 프로그램에 이슈가 있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서, 그쵸? 또 다른 버전을 생성하는 것을 첫 번째 기능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점이나 이제 기능을 추가하고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은 거 현재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새로운 코드로 고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전에 그쵸? 그 문제점이 그 문제가 버그가 새로 들어온 코드 새로 변경한 코드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서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의 안정 또는 프로그램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형상 관리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깃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추상적으로 버전을 생성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의 버전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꼭 첫 번째와 두 번째 그쵸? 새로운 버전 생성 이거는 그걸로 쓸까요? 글씨가 엄청 크게 본데. 그래서 그냥 이제 글씨 안 쓰고 제가 이거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깃의 특징,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현재는 깃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 대상이 없고 뭐 배우기 쉽다. 뭘 비교해서 배우기 쉬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음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똑같이 어려울 겁니다. 기존 VCS가 한 곳의 서버에 접속, 이것도 분산형을 의미하는 건데 서버에 이제 코드를 내려받는 형식이었다면 현재는 분산형으로 개별 개발자들이 자기만의 버전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형이 아닌 분산형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가 중앙 집중형으로 코드를 관리하게 된다면 첫 번째 여기에 한 번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많으면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고요. 그리고 모든 코드를 한 곳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느립니다. 처음부터 코드를 다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에 비해 Git은 자기 로컬에도 코드가 일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변경 사항만 일부 레포지터리나 사용자한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2022년 현재를 하면 제가 혹시 몰라서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그렇죠? 제가 혹시 몰라서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이 대부분은 거의 99%인 거죠. 99%. 물론 저는 이제 통계는 없습니다. 과정을 더하면 99%, 정말 더 과정을 더하면 100%의 프로젝트가 현재 Git을 사용해서 프로덕트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Git은 필수입니다. 브랜치라는 개념 나왔는데 이제 버전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둘 수 있고 뭐 또 특이한 뭐 사용을 뭐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떤 건지. 브랜치는 이제 우리가 버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죠? 버전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버전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버전이 아닌 브랜치를 관리합니다.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변경 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전에 코드에서 우리가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기능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기존 플랫폼과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만 서비스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그렇죠? 여기서 다시 대부분의 코드를 공유하고 iOS 앱을 위한 코드로 분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브랜치가 나뉘는 거를 분기라고 해요. 분기했을 때 우리는 두 개의 브랜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브랜치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브랜치를 관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는 목적 또는 사용 목표, 사용 그런 용처, 사용처가 있을 때 브랜치를 새로 내놓는 거죠. 브랜치가 Git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it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실제적으로 Git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Git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코드를 분산해서 저장하지만 모든 코드를 각자 개별적으로 A 프로그래머, B 프로그래머, C 프로그래머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선가 그 코드를 받아올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코드를 받아올 수 있는 서버를 우리는 리모트 레포지터리 또는 원격 저장소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물론 Git의 특정이 분산이잖아요. 디스트리뷰티드 분산이지만 우리가 그 코드를 처음 받을 서버가 하나 필요하다. 이 서버를 우리는 레포지터리라고 합니다.
또한 레포지터리의 역할 한 가지 우리가 처음 초기 코드를 다운받는다. 그렇죠? 다운. 그렇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초기 코드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C가 만약에 A라는 변경사항을 서버에 저장했을 때, 그쵸? 이 A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물론 C가 바로 직접 정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그쵸? 원격 레포지토리에 A라는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그 변경사항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A 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할 걸 그랬나봐요. 그래서 두 가지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버가 한 군데 필요한 거죠. 레포지터리가 한 군데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서버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깃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서버 서비스, 웹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레포지터리 서비스, 개발자들이 코드를 올리고, 그쵸? 초기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깃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깃 서비스라는 것은 리모트 레포지터리 서버입니다. 그렇죠? 원격 저장소 서버. 그래서 그중 가장 유명한 서비스는 깃허브라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깃허브에서 우리는 깃허브에 코드를 올리고요. 깃허브에서 코드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서버 설정을 하지 않아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업로드 할 수 있는 곳이 깃허브이다. 줄여서 깃허브 또는 깃허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허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서비스고요. 실제로 깃허브는 오픈 프로젝트를 매우 잘 지원하고 순식간에 대세가 돼서 현재는 모든 프로그래머가 사용해야 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죠? 깃 클라이언트. 그럼 깃 클라이언트는 뭐냐?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 또는 코드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장소를 깃 서버라고 한다면 깃 클라이언트는 그거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깃 서버는 우리가 이제 깃허브라는 곳에 저장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깃 서비스예요. 그렇죠? 서비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서버입니다. 그렇죠? 그럼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것이 클라이언트인데 누가 요청을 보낸다?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개발자 A가 요청을 보내서 깃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A가 요청을 보내는데 우리 컴퓨터 관점에서는 A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A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깃 우리가 날 것의 깃을 깃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깃의 이제 명령어가 매우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몇 개 생긴 것도 있고 뭐 정리된 것도 있어서 바뀌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익숙한 프로그래머들한테도 그런 숙련된 프로그래머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이러한 서버에 우리가 버전을 만들고 거기에 생성된 버전을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뭐 Git GUI 소스 트리라는 게 있는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GUI 툴도 있고 우리가 VCS에서 버전 컨트롤 VS 코드죠. VS 코드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Gi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러한 Git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런 활용성 그리고 편리성을 제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Git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Git 서비스와 Git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Git의 설치를 볼 텐데요. Git의 설치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gitscm.com에 방문을 하시면 이 중간에 오른쪽 부분에 다운로드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컴퓨터의 OS에 따라서 윈도우면 윈도우라고 뜨겠고요. 뭐 아예 맥이면 맥이라고 뜰 텐데 한번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까지 보면은 사이트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git scm 이렇게 돼서 여기 주소 보시는 것처럼 scm에 오시면 이 중앙에 2.3.71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2.3.5죠. 버전업이 되고 있는데 매우 느리게 되고 있는 거죠. 2.37 2.37.1이 있고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여기 다운로드 for 윈도우라는 그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셔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면 하단에 이게 바로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각의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32비트 컴퓨터는 어떻게 할지 또는 이제 포터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치 없이 USB나 그런데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행팔입니다. 바로 이제 무설치 버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요즘 저는 64비트 Git for Windows Setup을 클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하단에 좀 줄일게요. 클릭을 하면 하단 부분에 그렇죠? 하단 부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고요. 실행을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설치 창이 뜹니다. 이 설치 창에 이제 뭐 넥스트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뭐 설치하거나 뭐 클릭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넥스트 하시면 인스톨까지 나오고요. 인스톨을 클릭하면 Git이 설치됩니다. 여기까지가 Git 설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Git을 설치하면 터미널이나 커맨드 창을 열어서 Git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git 버전 입니다. 그래서 Git이 제대로 설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난관이 될 것입니다. Git을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셔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까지 확인해 주세요. git 버전 하면은 설치된 버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행이 안 되면 에러 메시지가 뜨면 설치가 안 된 것이므로 한번 다시 실행을 지우시고 다시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끌게요. 그래서 Git은 현재 git-scn.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면 다큐멘테이션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한글화로 된 이제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도 있고요. 레퍼런스 클릭하시면 이제 명령어들이나 이제 그런 사용 방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어딨지? 이렇게 전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게요. 한국어 버전이 있었는데 모두 있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만 있을 텐데 아니면 책이 있나? 여기 한국어 있죠. 여기 한국어 있다. 그래서 어, 여기 레퍼런스 말고 북 가시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이 뒷부분 빼고 앞부분 거는 거의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역체고 뭐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기가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인 뭐 브랜치와 기초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더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적어도 3챕터까지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챕터와 3챕터는 우리가 실제 이 강의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여기서 보고요. 실제로 얘를 PDF 버전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Git을 설치하는 방법과 Git 마이너스 SCM 사이트, Git 공식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Git 설치를 했으니 Git 허브에 가입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바로 동작 방식에부터 나오네요. 동작 방식 하기 전에 일단 GitHub 계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GitHub 계정 만들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tHub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밸리드한 유효한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업을 누르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이메일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메일 적어 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컨티뉴해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인밸리드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입 절차를 진행한 후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로그인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2단계 인증까지 모두 걸쳐놓은 상태라서 설정한 상태라서 이렇게 뜨는데 로그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하면 여기도 다 비어 있을 텐데 일단은 볼게요. 로그인이 완료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세팅스 클릭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클릭 후에 세팅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진입을 하겠어요. 진입하게 되면 이제 세팅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유저 네임이고요. 그렇죠? 이거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이름, 그렇죠? 그리고 이메일. 여기 이메일은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존의 이메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 있는 유저 설정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꾼 이후에 만약에 프로젝트가 있는 분들은 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 따로 있다면 그걸로 가입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여기 패스워드 앤 어센티케이션, 그렇죠? 인증 부분으로 클릭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방법, 그렇죠? 여기 패스워드 바꾸는 데 있고요. 우리가 할 것은 투 팩터, 그렇죠? 어센티케이션, 그렇죠? 이중인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거를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
패스워드나 이제 이런 크레덴셜, 유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어려운 비밀번호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뭐 3개월 뭐 또는 뭐 1개월마다 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형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방식은 매우 더 위험하다는 거를 그런 리포트도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나가냐면 처음에 좋은 비밀번호 만들고요. 뚫리지 않을 좋은 비밀번호 만들고 그 비밀번호는 매번 이용하며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중인증, 그렇죠? 투팩터 인증을 사용한다. 어센티케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어센티케이터 앱을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GitHub 모바일을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어스티케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자주 바꾸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OTP 아시죠? OTP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OTP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이고 지워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인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인지가 되는 체인지하면 안 되는데 이게 설정하시는 가이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앱을 추천해 주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GitHub가 구글에 인수되신 거 뭐 아시죠? 구글이 아니라 MS에 인수됐기 때문에 MS 거 어스티케이터가 저는 두 개 쓰는데 하나는 구글 어스티케이터고 하나는 하나는 MS 그 어스티케이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구글 어스티케이터랑 또 하나를 보려면 새 탭에서 열고 뭐야 어디서 이거를 검색해야 되나요? 4.8이네요. 저는 근데 요즘 MS 걸 써요. 그래서 MS 뭐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군요. 뜨네요.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 어스티케이터 이 중에 둘 중 하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은 뭐 원패스워드나 어슬리 이런 것들은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유료 아닐까요? 그렇죠? 트라이 프리니까 유료도 있고요. 근데 유명하죠. 원 패스워드는. 저는 유료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앱을 설치하고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GitHub 뜨시고요.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 입력한 후에 6자리 숫자를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MS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폰을 바꿀 때 좋은데요. 폰을 바꿀 때 스카이 드라이브 옛날에는 스카이 드라이브였고 현재 원드라이브에 원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원드라이브 계정을 사용해서 이제 폰을 바꿀 때 로그인만 하면 그 이제 OTP 정보를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죠. 그게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GitHub 가입과 GitHub 계정 설정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렸어요. 이거를 하는 게 코드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동작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Git을 처음 만나면 필요한 정보가 스테이징이라는 겁니다. 스테이징은 우리가 변경한 것 중에서
특정 파일만 우리가 파일을 A, B, C 모두 변경했다고 하면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특정 변경 사항들 중에서 특정 변경 사항만 일부만 스테이지로 옮기고 이거를 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버전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 그렇죠? 이때 시점이 있고 우리가 이때 새로운 버전이 만든다고 하면 이때 우리가 만드는 변경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특정 변경 사항만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가 뭐랄까 버전을 관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새로운 변경 사항이 포함되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냐? 우리가 버그나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했던 내용들 또는 이 과정에서 새로 생겼던 이제 파일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도 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테이지가 사실은 버전 관리 시스템 특히 깃에서 핵심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작업 디렉토리 볼 텐데 작업 디렉토리는 로컬 저장소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로컬 저장소와 리모트 저장소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리모트 저장소는 제가 뭐라고 했죠? 개발에 어떤 사람이 팀에 새로 합류했을 때, 그쵸? 뉴비가 합류했을 때, 처음에 이제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그 장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개발을 진행해서 변경사항을 이제 업데이트할 그 장소를 리모트 저장소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이제 git을 붙여서 git 서버라고도 부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때 코드를 새로 내려받는 장소다. 그러면 내려받은 것, 그렇죠? 새로 내려받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새로 리모트 저장소로부터 새로 다운로드 받은 걸 그것을 우리는 로컬 저장소라고 합니다. 소이며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폴더예요. 폴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처음에 작업 디렉토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모트 저장소에서 다운로드된 폴더와 그 폴더에 포함된 파일들을 우리는 로컬 저장소라고 합니다. 그럼 작업 디렉토리는 사실 로컬 저장소거든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버전을 새로 만든다고 봅시다. 이때 A 파일 추가하고 B 파일 추가하고 C 파일은 실험을 하다가 임시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A, B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 겁니다. 이때 작업 디렉토리와 로컬 저장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둘이 동일했지만 이때 작업 디렉토리는 파일이 몇 개가 있죠? A, B, C가 있어요. 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작업 디렉토리에는 실제 A, B, C 우리가 생성한 모든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A, B로만 새로운 버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때는 작업 디렉토리는 A, B, C 모두 있지만 로컬 저장소에는 A, B만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버전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에만 포함하는 진짜 프로그램 그것을 우리는 로컬 저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명령어를 봐야겠죠. 첫 번째 클론이 없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리모트로부터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리모트로부터 새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새로 내용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git 클론입니다. 클론은 이제 복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복사하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내용을 내 컴퓨터로 클론한다 라는 의미의 git 클론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리모트 저장소에 뭔가 다운로드 받을 게 있을 때 사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리모트 저장소에도 아무 파일이 없고 현재 내 로컬에도 아무 파일이 없으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 컴퓨터에 있던 어떤 특정 폴더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git init을 사용해서 우리가 git 클론에서 다운받는 것도 특정 폴더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폴더를 기준으로 우리가 저장소를 부르는데 특정 폴더 안에서 git init을 실행하게 되면 이 폴더를 우리가 로컬 저장소로 만들겠다. 새로운 로컬 저장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떠한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로컬에 생성한 이후에 로컬 저장소에 저장한 이후에 그 저장한 거를 다시 서버에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git init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 git 클론과 함께 설명드렸죠. 그럼 두 번째 add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버전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1번 버전, 1.0 버전과 2.0 버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때는 변경하는 파일이 매우 많다고 했어요. 기존에 있던 A도 변경을 했고요. B는 새로 추가했고요. 이 과정에서 C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A와 B만 버전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버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파일을 우리는 버전에 포함시킬 거예요 라고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때 쓰는 게 git add 함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change 그렇죠? change에서 staging으로 파일의 상태가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스테이지로 스테이지 또는 스테이징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전 2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파일들을 change라고 하고요. 그렇죠? 변경 사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dd를 통해서 이 변경 사항 중에서 그렇죠? 변경 사항 중에서 일부를 스테이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hange는 ABC가 되겠고요. 스테이지는 AB입니다. 그럼 이렇게 스테이지로 만든 것을 우리가 버전 2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쵸? 새로운 이제 커밋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용어 커밋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버전이라고 흔히 일상생활이든 일반 사람들 얘기하지만 git에서는 이러한 버전들을 커밋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커밋, 그쵸?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지로 만든 것을 커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커밋이에요. 이러면 로컬 저장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때 이 변화된 것을 서버에 올리는 거, 서버에 반영하는 것을 푸시.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A와 사람이 이제 사람을 철수와 영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리모트로부터 둘 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둘이 동시에, 그렇죠? 그리고 철수가 여기에 A, B를 만들어서 다시 그 추가된 파일을 리모트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철수와 영희는 동시에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도 A, B에 대해서 그런 변경 사항을 알아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철수가 서버에 그 변경 사항을 올려야지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업로드하지 않았다면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버에 그 변경 사항을 올리는, 그렇죠? 그러한 로컬 저장소에 스테이지에 대한 커밋, 그렇죠? 스테이지하고 이거를 커밋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커밋을 서버에 올리고 커밋이 가고, 그러면 이 커밋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풀입니다. 풀 또는 이제 패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풀 사용해요. 저도 패치한 다음에 머지하지 않고 git 패치 머지를 한꺼번에 한 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가져와서 내 변경 사항에 반영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세 동작 방식은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쵸? 변경, 버전이라는 것이 1.0 있을 때 우리는 버전이라고 부르지만 이 새로운 용어 기세에서는 커밋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커밋. 실제적으로는 버전이 커밋하고 똑같진 않아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럼 뭐랑 같을까? 커밋은 뭐냐면 1.0, 2.0은 뭐냐면 1.0에다가 플러스 어떠한 부분을 더해서 만든 거죠. 이 변경, 차이점, 그렇죠? 차이를 커밋이라고 해요. 그렇죠? 좋네요, 그렇죠? 그 차이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뭐죠? 원래 있던 거 변경한 거, 그리고 추가된 거, 그거를 우리는 커밋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거에서 변화된 거, A라는 파일이 원래 있었는데 변경한 거랑 B라는 파일을 새로 생성한 거랑 이때 새로 생성된 C라는 파일이 있다면 우리는 A, B만 버전 2.0에 반영한다고 했죠. 그 차이가 1.0과의 차이가 커밋입니다. 그 C는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 1.0과 2.0의 차이지만 얘는 우리가 커밋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일을 우리가 생성하거나 변경해야겠죠. 그게 첫 번째 변경. 두 번째 변경에 반영할 것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기세 용어로는 스테이징이라는 거죠. 스테이징. 그렇죠? 세 번, 이 선택한 걸로 커밋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2.0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통째로 버전 2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이 차이점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커밋을 생성한다.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였죠? 여러분 컴퓨터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철수와 영희가 있다면, 그렇죠? 철수가 만든 거를 서버에 올려야만, 서버에 커밋을 올려야만 그 커밋을 영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서버에 올릴 때는 git push, 그리고 영희가 서버에 올라져 있는 새로운 변경 사항을 자기 컴퓨터에 반영하는 것을 git pull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git의 핵심 동작 방식이었습니다.